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거대한 담론입니다. 1980년대 롤스와 노직이 아주 거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었죠. 롤스가 이제 책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똑같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었는데, 이어서 이제 하이에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에크 빼놓을 수가 없고, 하이에크가 도대체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하는 문제. 이걸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사회와 정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게 자유사회의 정의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롤스, 노직, 하이에크를 해서 핵심적을 뽑아서 제 나름대로의 자유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롤스는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하버드 대학에 똑같이 있었는데, 롤스가 2002년에 돌아가셨고, 노직이 2002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직이 젊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브릴리언트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일찍 떠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하버드 대학에 있었는데. 롤스에 대해서는 서민을 대변하는 하버드 성인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성인이죠. 완전히 서민층을 대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은 역시 하버드 대학에 같이 있으면서 아마르티아 센하고 같이 활동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롤스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는 여자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인데요. 그게 철학 교수인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아마르티아 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민층을 대변하는, 어떻게 서민층을 위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분입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좌파는 전혀 다른 색채죠. 아주 성실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버드 성인이다. 롤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좀 수록되어 있는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노직이라고 하는 분은 역시 나중에 아나키 스테이트 앤드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비판점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는 이제 다른 일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하나 잘못 썼다는 후회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직에 대해서는 에피소드가 그렇게 큰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참 살기가 자유자들이 일관된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자유주의였는데 주택에 최고 노임이 있어요. 최고 임대료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임대료 규제받는 임대료를 내서 이제 집을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자기 국가가 정한 임대료 이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자유주의자가 말이지, 이 국가 규제 때문에 규제한 거를 자기 규제한 걸 규제하지 말도록, 규제를 풀도록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둔 집에서 요구한 대로 돈을 내야지, 국가가 규제한 임대료 이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 참 자유주의자, 희한한 자유주의자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기도 그렇습니다. 역시 자유주의자가 참 살기가 힘듭니다. 요즘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노인들 보호해주는 거 있습니다. 전철 타는 거 있죠. 전철에 직원거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65세 되니까 자동적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한 분이 연세대학 졸업을 하신, 환경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죠? 그랬더니, 하세요. 우리 열심히 자유주의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대가로 해서, 직원거사로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디서 우리 대학에서 정년 퇴임식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자유주의로 살기가 이런 모순이 있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쭉 했더니 뒤에 있는 학생이, 제일 끝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생이 교수님이 실망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노직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빌트 챔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야구선수인데, 이게 로버트 노직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버트 노직인데, 빌트 챔벌린이 아마 1970년대에 상당히 유명한 60년대, 70년대, 그때 상당히 유명한 야구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듭니다. 노직이. $10당 이제 10,000명이 관람 계획이 왔습니다. 10만 명이죠. 그런데 주로 이제 이 사람 보고 온 거죠. 이 사람 보고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100,000를 챔벌린의 소유인가, 챔벌린한테 전부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챔벌린한테 전부 주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걸 전부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이냐. 이게 논쟁, 쟁점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역시 이제 김연아인데요. 김연아, 은반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돈 많이 법니다. 돈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전부 다 김연아가 다 가져야 되느냐. 갖는 것이 정의로우냐 하는 거죠. 정의로우냐. 대답은 그렇습니다. 노직은 예스 합니다. 노직은 그렇다. 들어올 수 있죠. 아, 그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이에크 고개를 갸웃하면서 예스 합니다. 예스 하죠. 공동체주의 반대합니다. 다 가질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체주의는 나중에 이제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노직하고 롤스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노직은 $100,000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가져도 되느냐, 갖는 것이 정의롭다. 롤스는 아니다 이거죠. 전부 가질 수 없다. 이거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눠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설명할 질문이 이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 왜 두 사람이 그러냐. 이제 시대적 배경인데요. 정의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롤스가 썼던 1971년도에 정의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나왔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인데 그 당시에는 철학에서나 사회과학에서나 모든 과학에서 이게 정의라고 하는 문제, 윤리학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증주의였죠. 완전히 실증주의에 빠져가지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는 뭐 이건 믿지 말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건 학문적으로 다룰 수도 없다. 규범적인 것 이런 거는 이건 개인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뤄서는 안 된다 해서 철학에서는 물론 사회과학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이게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유독 이걸 물리치고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파였습니다. 오스트리아파는 하이에크라든지 미제스 같은 사람은 그 가치 문제를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가치 문제. 이거를 가치 문제를 이걸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고 정치사적 배경은 이제 당시 1960년대 잊혀진 서민이라는 얘기죠. 잊혀진 서민, 성차별, 소수민족, 경제적 자유, 경제적 약자들 이런 약자들이 그 당시에 전부 잊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이 있었죠. 월남전을 해서 소수파들 모든 게 다 이제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특히 또 하나 증명할 것은 여러분들 고전적 자유주의자 여기서는 설명을 뺐습니다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고전적 애담 스미스를 비롯해서 하이에크도 그렇고 미제스도 그렇습니다. 미제스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들의 정의론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시장하고 시장 이전의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마케트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시장 후의 이제 포스트 마케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시장 이전에는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능력, 내 재주, 내 기술 이게 누구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전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전에서 분배했죠.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순전히 교환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법니다. 재산을 모으는데, 이때 교환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 별 문제가 없다. 교환해서 받아들이는 건. 그러나 그 이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왜 내 몸이 내 거죠? 뭐 때문에 내 거냐 이거죠. 왜 내 능력, 내 재주, 이게 내 거냐, 왜 내 거냐 이거죠.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제스나 하이에크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정말 애매하게 들어가는데요. 아주 그걸 확실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에크, 미제스, 고전적 애담 스미스 전통입니다.
이 정성들은 시장 이전의 분배는 이건 이미 주어진 것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취급을 해버리고 시장 안에서의 교환 문제, 여기서의 돈벌이 하는 것, 이것만을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이게 롤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롤스가 도덕적으로 지금 자유주의라는 게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공백이 하나 있단 말이지. 시장 이전의 분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지. 그렇죠? 내가 능력이, 왜 내가 내 능력을 아까 빌트 챔벌린 있습니다. 야구 선수입니다. 아주 천재죠. 김연아 선수. 아주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주가, 이게 누구 거냐 이거죠. 이게 정말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게 존 롤스와 노직의 격한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 시장 이전의 분배 문제였습니다. 이게 내추럴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문제를 제대로 성립을 그걸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롤스가 이제 직접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재주, 능력, 용모, 이거 타고난 특성들입니다. 출신 배경, 그 다음에 양육 조건, 이겁니다. 출신 배경,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아니면 양육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 아니면 타고난 재주, 재주, 용모,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전부 운으로 생겨난 겁니다. 운이다. 자연적 분배는. 이건 자연에 의해서 분배된 것이기 때문에 분배된 거고, 자연에 의해서 분배된 거는, 이거는 도덕적으로 자유적이다, 이런 거죠. 이게, 이 신으로부터 준 건데, 이걸 도대체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도덕적으로 자유적이다. 만약에, 이같이 이런 능력이나 재주나 용모, 타고난 출신, 타고난 배경, 출신 배경, 양육 조건, 이런 거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이건 불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부의 분배, 부의 격차, 이거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는 행운의 여신의 자의적인 장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의해서 피해를 본 계층이 있죠. 서민층이라고 하는데 이걸 최소 수혜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최소 수혜자, 이 문제가 생겨난다 이거죠. 최소 수혜자. 이게 신의 장난이라는 얘기죠. 내가 부자의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연입니다, 우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서 출발한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운이 분배를 결정하는 체제, 이게 이제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운이 분배를 결정하는 경제 체제는 불의 체제인데 이게 자본주의 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물론 교환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건 좋다. 그러나 그 이전의 분배 문제를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의 문제. 시장 이전의 문제. 프리마케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 이전의 문제를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애담 스미스의 내추럴 심플 시스템 내추럴 리버티, 자연적 자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담 스미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시장 내에서의 분배 문제 이것만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는 거죠. 정의 사회는 우선 문제입니다. 자연적 능력, 즉 자연적 능력입니다. 자연적 능력, 재주 아니면 자기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아니면 유산 상속,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집단재해다. 집단 자산이다. 공유자산이다. 집단적 자산. 공유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개인적이 속할 수가 없다. 자기 용모가 예뻐서 예쁜 것, 아니면 자기가 재주가 좋다는 것, 김연아, 아니면 빌트 챔벌린, 오늘날 누구죠? 야구 선수, 음악 가수들, 그런 재주가 아니고, 이거 전부 다 이건 제 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유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롤스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평등이죠. 원래 추정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추정이라는 추정이죠. 추정 원칙입니다. 이건 평등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유주의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일단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제약하면 왜 제약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따져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는 그 추정 원칙이 바로 평등입니다. 일단 평등, 똑같이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러나 단 불평등 분배가 서민층입니다. 서민층. 아까 머리 나쁜 사람, 아니면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불리하게 가정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소득을, 기대를 최대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불평등은 그러면 허용한다.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불평등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차등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평등이 원칙인데 그 평등에서 벗어나려면 그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최소 수혜자의 부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경우에만 허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이게 이제 어떤 체제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평등한 자유 원칙이죠. 평등한 자유 원칙. 롤스의 정의 원칙을 보면, 정의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인간들한테 평등하게 자유를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언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다 평등하게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존 롤스가 재산권 문제에 경제적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이 자유 원칙에서 경제적 자유, 즉 재산권 문제를 뺐습니다.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적 소유죠. 생산순환의 사적 소유를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냥 퍼스널 프로퍼티라는 말을 씁니다.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하고, 시민적, 언론, 종교의 자유는 시민적 자유라고 부르는데, 우리 밀턴 프리드만이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그 밖에 출판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 이런 것들, 시민적 자유하고 정치적 자유를 동일시 똑같이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똑같이 놔버렸습니다. 같은 위치에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 이 정의 문제인데 이건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자유 문제, 민주주의하고 자유 문제, 경제적 자유 등등을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존 롤스가 이와 같이 정치적 자유하고 심리적 자유를 동급으로 놔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거기서 빼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존 롤스의 치명적인 결함이죠. 결함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회의 공정한 평등입니다. 이건 상속세입니다. 가정에서. 좀 우리나라의 은수저 집에서, 은수저 태어난 사람들. 은수저 태어나서 은수저 뺏으라는 얘기입니다. 은수저 없애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속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차등 원칙입니다. 소득 재산 분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자유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배가 서민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회입니다. 상속세를 줄입니다. 상속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능력이라든지 혹은 재주라든지 이런 차등에서 생겨나는 소득의 불평등, 이 문제는 역시 차등 원칙, 마지막으로 차등 원칙으로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분배라고 하는 게 초점 뭐냐면, 소득 분배를 경제 정책을 보면 언제든지 최소 수혜자들, 그러니까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서민층에 초점을 맞추고 이 경제 정책이 서민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최근에 그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롤스가 최저임금제 있죠. 최저임금제. 자기는 그거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제를 이 사람의 이념적인 논리, 이 책의 논리, 정의론에서 다룬 논리를 따져보면 최저임금제, 이거는 롤스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요 최근에 가서 롤스가 이 책을 쓰고 1990년대 말, 90년대 이 당시에는 최저임금제, 미국에서 한창 떠들 때 최저임금제는 이건
서민층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차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롤스의 그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노직이 나오는데 능력, 체주, 노력 등은 공유제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공유제냐. 운의 결과라서 공유제로 여겨야 할 근거가 없다. 운의 결과라고 해서 이게 공유제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떨어진 건데, 내한테 준 건데, 그게 꼭 공유제로 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직의 비판이 공유제라고 한다면 개인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인간을 구분할 때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선호가 뭐야, 저 사람은 부잣집 어디서 태어났어, 뭐 하는 것. 이게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죠. 인격을 말하는데 그게 공유제라고 하는 거니까 개인이 없는 셈입니다. 자아가 텅 빈 껍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선호, 내가 태어난 부모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누구냐 합니다.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나를 디파인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게 내 능력,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자아를 규정하는데, 사람을, 개개인들을 디파인 할 때,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항상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게 전부 다 이게 내 거 아니고, 이게 공유제라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롤스가, 노직이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아는 텅 빈 껍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텅 빈 껍질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재분배는 집단주의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노직의 정의론으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노직은 자연권 이론인가인데요. 자연권 이론. 존 로크의 전통입니다. 존 로크의 전통이고, 이게 이제 이어서 우리 경제학 쪽에서는 바로 바스티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 바스티아가 이어받고, 바스티아를 이어받는 것이 이제 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하이에크는 좀 다른 책성인 것 같아요. 하이에크는 애덤 스미스 아니면 이쪽에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움 전통, 이제 계몽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죠. 이제 롤스라고 한다면, 롤스는 어느 계통이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롤스는. 인간 이성에 의해서 자유 원칙을 도출을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성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자연권입니다. 자연권이라는 건 사실 국가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주장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연권 사상으로 이어나가게 된다면, 이게 시장 경제를 엄청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연권 중에서 그럼 뭐를 자연권으로 보느냐? 셀프 오너십입니다. 나는 내 몸, 내 자신이, 내 노동, 내 신체, 이게 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인은 나다. 내 몸, 내 능력, 내 신체, 내 노동, 이 주인은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롤스의 경우는 이건 내 거가 아니라 공유제다 이거죠. 공유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 재주, 내 능력, 이거는 내 거일 수가 없다. 이게 자연적으로 준 건데, 신이 준 건데, 아니면 자연이 준 건데, 이거 내 거일 수 있느냐. 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 내 거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유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생겨나는 능력, 개개인들이 능력에서 나오는 것들, 개개인들이 그 재주에서 생산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공유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 먹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게, 정의론이라는 것이, 이게 생산하고 분배하고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이죠. 생산하는 것, 생산 부문하고 분배하는 것, 절연시켜버렸습니다. 분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롤스의 경우는 차등 원칙에 가서 약간 완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순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소유입니다. 셀프 오너십. 이 전통이, 이게 이제 그 셀프 오너십인데,
노직의 경우에는 신으로부터 주었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로크가 그렇습니다. 로크가 셀프 오너십, 내 몸은 내 거는, 내 몸, 내 신체, 내 체주, 내 능력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로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직은 신에 의해서 이런 걸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왜 셀프 오너십이냐 하는 이유죠. 그거를 이제 칸트에서 나오는데 칸트가 인간은 수단만 아니라 목적 자체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자율에서 취급을 하죠. 자율에서 도출을 해버립니다. 이제 칸트의 경우 간략 그 얘기를 하면 칸트가 나왔으니까 칸트 얘기를 한다면 칸트는 셀프 오너십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프 오너십 하면 이 셀프 오너십은 이건 나 자신은 나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를 소유하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오너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셀프 오너십을 반대를 합니다. 인간한테는 셀프 오너십. 이건 나로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내 몸, 내 거의 주인을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몸은 나 셀프, 제3의 어떤 자아가 있어서 그거의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실체하고 내 몸, 내 육신, 내 능력, 이거의 소유자를 저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이 셀프 오너십을 반대를 하죠. 이 셀프 오너십을 반대하는 사람이 미제스입니다. 미제스는 아주 정확하게 그러죠. 셀프 오너십을 하게 한다면 무한회귀로 간다는 얘기죠. 무한회귀. 나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럼 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럼 나 자신 해가지고 무한회귀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셀프 오너십도 반대를 합니다. 라스바르트 같은 전형적이죠. 라스바르트 같은 사람들. 자연권 사상가인데. 라스바르트는 무정부주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역시 셀프 오너십. 셀프 오너십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건 낙태 찬성합니다. 낙태 찬성하죠. 내 몸 내 건데요. 내 몸 내 거죠. 칸트 반대하죠. 낙태 반대합니다. 인격적인 것, 인간의 인격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태아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셀프 오너십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프 오너십,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노동은 내 거니까, 내 노동하고 다른 거와 감히 믹스시킵니다. 믹스하면 그 결과는 내 거다. 내 노동을 통해서 형성된 거, 그건 내 거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내 것이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돈을 받거나 아니면 교환해서 생기는 돈이 생기면 그걸 이제 상속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직의 경우에 이제 습득 원칙입니다. 습득 원칙. 정의로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동을 통해서 무중물에 내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 이게 내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상속하거나, 얻은 것 상속하거나, 또는 교환에 사용을 하거나, 등등. 그래서 이전의 원칙입니다. 상속, 증여, 교환할 권리.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습득한 자산과 소득을 소유하는 것은 정의롭다. 그 분배의 결과는, 분배가 이게 평등한 분배든 분배의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분배가 고르든 아니면 양극화를 형성이 되든 또는 불균등이 심화되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상관없이 이와 같이 이 습득 원칙, 그다음에 이전 원칙 이것만 잘 지켜서 자기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의로운 것이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애초에 프리마케트 시스템, 프리마케트에서의 분배에 있었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내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 내 거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 이것도 정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배 결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내 소득은 정의롭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이에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에크는 그거 정의롭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분배가. 이거는 자생적에서 누가 분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롭지 않고 오로지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는 인간 행동을 통해서 인간 행동물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노직하고 하이에크 다릅니다. 그런데 하이에크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왜 재산권이 자연권이냐,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이게 칸트적인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되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특히 국가 정책과 관련시켜서 제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민들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칸트에서 나왔는데 이걸 노직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이라는 것, 인간은 독립적인 것이다. 자율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애그리게이트 시킬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합화 시킬 수도 없다는 얘기죠. 총합 개념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이 아니다. 공의주의를 참 굉장히 비판을 하죠. 분배 정의 원칙인데, 분배 정의 원칙의 특성인데, 절차적 정의,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정의 규칙은, 정의 규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의 규칙이 있었죠. 하나는 셀프 오너십에서 나오는, 오너십에서 이제 습득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원칙인데, 그것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분배 결과는 무엇이든지 정의롭다. 국가의 역할도 역시 국가는 자연권의 보호에 있고 최소국가가 도덕적이다. 롤스에는 최소국가는 굉장히 크죠. 롤스는 최소국가는 아닙니다. 굉장히 국가의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재분배죠. 재분배하는 것. 재분배 굉장히 중시를 하고 노직의 경우에는 재분배는 부도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아니면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성장 문제, 이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효율적이고 그런 건 따지는 않습니다. 윤리학자들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차원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득 재분배를 자꾸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 빈곤이 뒤따른다라는 그런 주장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소득 재분배를 하면 이제 성장의 문제가 있고 또는 빈곤층의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여기 따지는 거죠. 결과보다는 도덕적인 것. 즉, 이거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이용해서 역시 최저임금을 수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용한 그런 거죠. 지금 정치하는 것들이, 지금 경제정책들이 전부 다 인간을 특수 계층을 위해서 전부 다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경제정책, 경제적인 목표죠. 그런데 노직에서 지금 아까 최소국가가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직을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수정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권대로 인류가 발전해 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자연권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불의니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 불의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불의를 저질러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 불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수정원칙입니다. 과거의 잘못. 우리나라 요즘 말하는 적폐하고 똑같습니다. 적폐. 과거 잘못했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정말 굉장히 힘들죠. 이게 정치적 권력, 강제 점령, 착취 등 과거의 불의의 방법으로 재산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 원칙입니다. 수정 원칙. 이걸 어떤 수정 원칙을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얼마나 멀리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이게 1년 전의 문제냐, 2년 전의 문제냐, 3년 전의 문제냐, 4년 전의 문제냐 이거죠. 4년 전에 저질러진 문제냐. 아니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니면 조선 말기 시대에 있었던, 아니면 3.1운동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이때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얼마나 멀리 과거로 되돌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짚고 있는 게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가 법, 입법, 자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게 수정원칙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노직의 책을 읽어봤거든요. 책을 읽고 서문을 썼습니다. 독일어판 서문이 하이에크가 썼습니다. 하이에크가 쓰고 그 서문을 보면 네가 지금 노직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노직이 한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이에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언제 멀리까지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는 적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불의의 희생자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은 과거의 불의의 희생자 또는 그의 후손인가? 오늘날 가난한 사람은 과거의 불의의 희생자 또는 그 후손인가? 또는 부유층 사람은 그런 불의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이냐? 사람 또는 그의 후손이냐? 참 이게 따지기 힘들죠. 하이에크는 그리고 특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보복하는 거죠. 보복하고 똑같은 거죠. 보복하는 게 똑같습니다. 옛날에 서울대학에 저한테 서울대 행정대학원이었습니다. 행정대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루러블 로에서 뭐가 있느냐면 generality principle 있거든요. 이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A그룹, B그룹, 사람들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법 내용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야, 지금 대기업들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피해를 주고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대기업들한테 뺏어다가 중소기업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맞는 게 역사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착취를 했으니까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게 이게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정책도 이런 논리에서 나왔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거든요. 좌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지금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라는 게 이게 엉터리다 말이지. 과거 흘러가면 이게 굉장히 불의의 소산이다 말이지. 그러니 오늘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잘 사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복지정책 취하는 게 이게 옳은 얘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수정원칙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롤스가 차등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롤스가. 차등원칙. 아까 그렇습니다. 아까 차등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현재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차등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사실은 결국은 좌파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이제 재분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재분배를 해주라. 이제 하이에크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생질서 정의 문제입니다. 이 자생질서 지난 시간에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생질서의 기초가 되는 게임 규칙의 성격에서부터 룰 오브 로,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적합한 법이 무엇인가라는 걸 도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게 바로 정의 규칙입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차별 금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탈목적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행동을 금지시키는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런 것이 정의로운 행동 규칙입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고,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법이고, 법이 이런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치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법학자들은 조금 이게 이제 하이에크는 이게 이제 사회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사회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사회 질서를 통해서 질서의 이 특징을 통해서 법이라는 걸 도출을 해내는 거죠. 이게 아마 독특할 겁니다. 독특하죠. 로직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에서 나오거든요. 아까 그랬습니다.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 칸트도 그랬고요. 그러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질서를 형성할 때 사회 질서로부터, 즉 사회 이론으로부터 룰 오브 로, 정의에 이로운 행동 규칙을 도출해냅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이게 아마 하이에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롤스도 사회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롤스도 이론이 없죠. 그러나 유독 그리고 현대에서 사회 철학, 사회 철학 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법의 문제를 다루는데 사회 이론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건 하이에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강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하죠. 그래서 그때 이거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게 하이에크의 이념, 하이에크 사상 측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법이라는 걸 도출하고 정의라는 걸 도출하고. 그래서 강제, 폭력, 사기, 행동 방해 등과 같은 불의의 행동을 금지하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 소득은 이제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이 있을 때 이때 소득은 이때 이제 형성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틀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전부 투입을 하죠. 그런데 그때 그리고 특히 위험부담, 그리고 특히 운이라는 게 또 따르죠. 등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이게 개인소득이다. 그런데 이거를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분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분배 정의 개념은 시장에서 적용 불가다.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밀턴 프리드만이 상해 대학에 가가지고 상하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강의 끝나고 나는데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획위원회에서 사람들한테 분배를 나눠주고 분배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분배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드만이 자본주의 사회는 분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장에 분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이에크는 그러죠. 하이에크는 분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분배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실제 분배를 한다고 한다면 평등 분배가 옳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차별 두서는 안 되니까. 똑같이 나눠 먹자 이겁니다.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러나 시장은 분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생적이라는 얘기죠. 정의 불의는 의도적인 행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고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게 있으면 시장에는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시장에서는 분배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령탑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분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장의 분배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하이크가.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들,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분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의롭게 얻은 거냐, 정의로운 거냐, 정의롭지 않느냐라는 걸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도덕적으로 공백지대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지는 거죠. 이건 좌파가 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정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경제 성장이 어떻고, 그건 둘째 문제고요. 여기서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이에크에서 혁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있죠. 혁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Finders Keepers Rule이라고 그러는데,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다. 라고 하는 논리가 하이에크의 책에 써서 이게 존재하느냐 하는 건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누가 보충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커즈너라고 하는 뉴욕대학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뉴욕대학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의로운 거죠, 이게. 정의롭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이에크는, 그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냥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노직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참 옳다고 봐요. 옳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 이건 정의롭다. 결과가 정의롭다. 내가 가진 것 정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말이 옳은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시장경제 분배 원리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원칙이냐, 공로 원칙이냐입니다.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메리트냐, 퍼포먼스냐 하는 거죠. 메리트냐, 퍼포먼스. 빵 만들기 2시간 하고, A는 2시간, B는 10시간 빵 만들었습니다. 공로 원칙을 하면, 노력한 것,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 아니면 공로에 따라 아니면 노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로 원칙입니다. 인풋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장 경제와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죠. 시장 경제와는 전혀 맞는 얘기. 하이에크가 자유헌법에서 보면 자유헌법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메리트, 성과 원칙이죠. 공급의 유용성 문제입니다. 유용성 문제고 공급의 유용성 문제인데 가치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든지 선한 의도, 고난, 능력 이런 거 제 아무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하는 상대방한테 가치 있는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10시간 노동을 들여서 빵을 만들었고 2시간 들여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들여서 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없는 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2시간 들였지만 맛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월급을 더 줘야 됩니까? 그렇죠? 이건 뻔한 얘기죠.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은 인풋과는 인풋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인풋. 자기가 능력이, 제한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소비자들을 또는 상대방에게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투입평가 대신에 성과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원칙입니다. 공로원칙이란 제주 능력, 노고에 따라서 소득을 결정하는 원리인데, 노동가치론, 동일노동도 같이 말하는 연공서열입니다. 도덕적 공로가 하는데, 목표가 남다르게 훌륭한다든지, 선량하고 착한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런 것들에 분배를 할 수는 없는 것,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직 하위의 그 공로에 따른 분배에 전 반대를 합니다. 물론,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롤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또는 착한 인품, 이런 게 따른 분배, 이거 반대를 하죠. 반대합니다. 지 아무리 지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을 통해서 생겨난 분배가 서민층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리트라고 하는 것,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 그렇죠. 내가 몇 시간 노동을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거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이건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논리에서 따라 다르죠. 롤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도 그 능력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 결과가 서민층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재분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거 뺏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빌트 챔벌린하고 똑같습니다. 빌트 챔벌린. 그렇죠. 빌트 챔벌린이 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한테 10,000명이나 들어올 정도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재주, 그런 야구의 아주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끌어들인 거죠. 10,000명을 끌어들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민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데 서민층의 이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빌트 챔벌린이 그런 체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주의는 또 다릅니다. 공동체주의는 왜 그럼 빌트 챔벌린이니까 왜 챔벌린이 10만 달러 다 못 가져가느냐 그 얘기죠. 공동체주의. 자, 이게 지금 야구입니다. 야구 선수. 내가 지금 야구 선수로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된 이유는 공동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로 인해서 공동체의 힘을 얻은 공동체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덕을 본 것이다. 공동체의 덕을 본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있어서 돈 버는 것은 그 공동체 때문에 이 기업의 덕을 본 것이다. 그러니 내가 돈 번 것 다 내 거가 될 수가 없다. 이거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건 그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잘라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사는 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서 덕을 많이 보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덕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가족의 덕도 많이 있고,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가까운 동료들, 회사 동료들, 또는 친지들, 이런 사람이 덕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성장한 거죠. 그렇죠. 내가 혼자 성장한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공동체주의자들. 그러니까 네가 성공한 것, 경제적인 성공하는 게 네 혼자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빌트 챔벌린이 예를 봅시다. 빌트 챔벌린 예를. 이제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내가 덕을 보는 것, 내 경제적인 성공에 덕을 보는 것이 사람들한테 멀어짐에 따라서 그 덕이 희석화돼 버립니다.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멀어지는 겁니다. 빌트 챔벌린이 이만큼 자기가 아주 재주 있는 그 야구 선수가 된 것은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덕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얘기죠. 개인적인 문제. 그러나 전체 사회, 지금 구경꾼이 빌트 챔벌린한테 구경꾼 사람들이 미국의 전 도시에서, 각 도시에서 다 몰려드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빌트 챔벌린이 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희석화되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특히 주목하는 것은 빌트 챔벌린이 10만 불을 벌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10만 불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만 명한테는 10만 불 이상으로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소비 이론에서 보면
잉여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있습니다. 가격보다 항상 잉여가 또 가격을 소비자한테 준 것은 나는 50원을 받지만 50원 이상으로 소비자한테 이익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공동체에 이미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재분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장경제 운의 문제입니다. 이제 운의 문제인데요. 롤스가 이게 이제 롤스 말고 드워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철학자입니다. 롤시안입니다. 영국 태생 미국 법철학자였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재작년에 떠났습니까? 아주 유명한 법철학자였습니다. 롤스가 야, 노력까지도 능력, 재주, 노력까지도 이게 공유체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능력이나 재주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하되 노력의 결과는 이건 개인한테 돌려줘라.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은 노력도 공유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롤스의 경우. 하여튼 인간 모두가 다 이게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 이게 전부 다 이건 운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심지어 노력하는 성향까지도 그렇습니다. 성향까지도 이게 공이지 이거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거지 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거죠. 그러니 그것까지도 이게 공유 재산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드워킨이라는 사람도 역시 사회주의 약간 좀 자유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 사람은 야 노력은 이제 이게 메리트거든요. 노력을 하는 결과는 개인한테 주되 능력이나 재주 같은 거는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이 운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는 불로소득하고 똑같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능력이나 재주 같은 것이 재주라고 하는 건 재주에 의해서 소득이 형성된다. 운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주라는 것은 운이고 그 운에 의해서 소득이 들어있는 것은 이건 불로소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로소득. 그런데 정말 이게 불로소득으로 봐야 될 거냐 하는 거죠. 능력이나 재주, 인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소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인격들, 즉 능력이나 재주, 이게 이미 용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모두 개개인 각자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 재주를 용도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시장성이 어떻다는 거 완전히 다 알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알고 있다는 전제죠. 그래야 불로소득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한테 재주를 타고났어. 그러면 재주 타고난 거, 그거에서 내가 돈 벌입니다. 그건 불로소득이죠. 내 능력이라는 건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은수저입니다, 은수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금수저, 집에 준 수저인데, 그거에서 밥 먹는 겁니다. 그게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전제 속에는 뭐냐면, 인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 용도가 주어져 있고, 그 재주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돈벌이가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신은 참 묘합니다. 인간한테 공짜로 준 게 없습니다. 참, 인간한테 나 공짜라는 얘기를 좀 다른 표현입니다만. 이게 신은 그렇게 인간한테 그런 재주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인간한테는 누군가에도 모든 사람한테 각자 나름대로의 재주,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너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각자 찾아라 말이야. 네가 찾아라 말이야. 사회에서 용도 개발을 해라.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르게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능력을 갖다 줬습니다. 신은. 이제 그게 비로소 발견할 거죠. 김연아 씨? 내가 가끔가다 김연아 씨 참 아주 은반의 여왕입니까? 그 묘기. 이거 선천적인 재주죠. 이거 훈련받아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간한테. 선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데 김연아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들이나 누군가가 쟤는 은반의 여인으로 태어났어. 여왕으로 태어났어. 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죠. 모릅니다. 비로소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하고 있고, 발견해서 그걸 시장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재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이거 하는 게 정말 재주가 있는 건지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구경꾼들한테 매력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겁니다. 매력적일수록 매력적이 되도록 재능을 개발하는 거죠.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가 발견한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친 겁니다. 거친 것. 이걸 잘 다듬어야 되죠. 이 다듬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시장화시키는 이 과정은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운이죠. 운이죠. 발견하는 운. 운인데 그 운이 시장의 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운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좌파들이 얘기해요. 야, 너 재주 있는 거 운이야. 너 지금 발견한 거 운이야. 그러니까 네가 발견해서 돈벌이 하는 거 이건 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운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운은 조금 다릅니다. 도박하는 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면 증권 투자하는 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의 운이 있죠. 생산하고 시장화시키는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얼러티니스 이스라엘 커트너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커트너의 기민성. 이거다 하는 것. 아주 이건 불현듯 나타난 겁니다. 불현듯. 노력한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죠. 노력한다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불현듯 나타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공짜죠, 이건 진짜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밀턴 프리드만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 틀린 말이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정신이 있습니다. 발견하는 거, 이거 공짜죠. 이거 완전히 공짜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운이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운이라고 하는 거에서, 야, 세상에,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운이 없이 모두가 다 능력이라든지, 재주라든지 어떤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내 소득이 결정되는 사회라고 봅시다. 사회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두 개의 사회를 봅시다. 두 개 사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완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됩니다. 왜 운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렇죠. 완전히 니힐리즘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능력이라든지 재주라는 노력에 의해서 경제적 성공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패하는 사람 있죠. 그건 그런 사회는 낙인 찍혀서 못 삽니다. 그렇죠. 저 친구 실패했다. 저 친구 저는 능력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애 있으면, 야, 너는 능력 없어서 그래. 이러죠. 능력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합니다. 위로해줘. 야, 너는 참 능력이 있는데 참 운이 나빠서 그래. 다음번에 열심히 해. 시장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운과 노력과, 아까 얘기했죠. 운과 노력과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왜 그렇게 안정적이냐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완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이건 완전히 심리병기,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는. 완전히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회,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듭니다. 낙인 찍히는 사회. 그러나 이 중간지대 있죠. 중간지대. 이게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운이야. 운 때문에. 운이 나빠서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돼. 라고 하는 기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오묘하다.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이다. 시장이 안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유사회의 정의인데요. 자유사회의 정의입니다. 이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가 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사회. 이게 참 좋은 사회라고 봐요. 저는 이런 사회, 이게 진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목적으로 대하는 사회, 목적으로 대하니까 나를 국가 정책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국가가 자유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자유사회죠. 이게 진짜죠. 이게 정의로운 사회죠. 타율이라는 자율적인 시민,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김정호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자유를 통한 기회의 극대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게 경제 성장,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자유는 기회의 창출입니다. 기회.
기회죠. 소득이라고 하는 건 소득, 너한테는 소득이다. 소득을 준다 하는, 경제 성장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이거는 조금, 물론 중요한, 시장을 정당화시켜주는 중요한 중요한 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회죠, 기회.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설사 내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될 기회. 내가 지금 이 실업자지만 일자리를 놓쳤지만, 그러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찬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영국에 있는 보수당 비치면 기회입니다, 기회. 딱 기회. 찬스입니다, 찬스. 오퍼튜니티 있죠. 오퍼튜니티입니다. 독일에는 자민당 강령 보십시오. 오퍼튜니티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이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이런 기회를 극대화시켜준다. 국가 없이, 국가에 않고서도 홀로 설 수 있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홀로 서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기회 창출이다. 자의 발전을 위한 길이 누구에나 열려있죠. 자유로운 정의로운 행동규칙이 자유와 재산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국가의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이거 법치국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의 핵심 요소다. 경제 성장, 이거는 둘째 문제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입니다. 근원에서 한번 가치를 찾아보는 얘기입니다. 자유라는 것. 그 다음에 롤스의 차등원칙과 자본주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롤스의 차등원칙을 자본주의 발전, 역사의 발전을 이렇게 훑어보면 역시 최저 최소 수혜자들, 서민층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롤스가 이게 사회주의로 복지국가로 가는 이론을 정당화시켜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등원칙을 자본주의 역사 발전을 보면 오히려 자본주의 역사 발전은 차등원칙에 적합하게 발전해 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최하의 소득, 자본주의는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최하의 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 소득보다 더 높이 상승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게 상위 소득 높이 성장하느냐면 자본이 노동은 자꾸 희소해지거든요. 자본은 이게 풍부해집니다. 자본은 상대적으로 노동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노임들이 자본값보다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할 일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결손가정, 극빈층의 교육과 삶의 수단. 이거 국가의 과제죠. 그 다음에 최소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 이건 정의의 의미는 아니죠. 저스티스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민층을 돕는 것. 이거는 국가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국가가 강제를 동원을 해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강제를 동원하지 않고 국가가 서비스로서 개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다. 이런 거는 국가의 독점적인 영역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서민층을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단체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게 독점적인 과제는 아니다.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고맙습니다.